지금부터 고2 2019년도 6월 나형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해설할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한 문제들 하나도 빠짐없이 종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번은 제외하고 할게요. 30번의 내용이 너무 길어서 지금 이 동영상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현강에서 만나서 하는 게 조금 더 이해도 그렇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번호 15번이고요. 15번 문제에서는요. 자, 반지름 길이가 R인 원형 도선의 세기가 I인 전류. 자, 이렇게 수식하는 말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식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런 형태의 문제는 항상 연립방정식 모양으로 나온다고 했었죠. 연립방정식이란 건 식이 몇 개 나온다? 2개가 나온다.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이 나오게 되니까 그거에 대응되는 변수들만 잘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 거 한번 보죠. 자, 1번 식이 자, 전류세기 I0, 반지름 길이 R1, 그 다음에 수직거리 X1, 그게 이제 B1. 그게 지금 이게 첫 번째 상황이고요. 두 번째 상황은 반지름 길이 3R1, 그 다음에 수직거리 3X1, 자기장세기 B2. 그래서 물어보는 것은 걔네들의 비율이다. 자, 우리가 이제 비율이 나왔을 때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이게 분수다 보니까 뭐 B1분의 B2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반드시 뭐로 약분이 반드시 될 거라는 거예요. 약분이 안 되면 이 값들이 이렇게 숫자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복잡한 식이 나왔을 때 자,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약분할 것인가? 알아들었죠? 자, 두 가지 상황 그러면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기장 세기가 B1이었어요. 근데 어차피 분수로 만들 거니까 B1을 좀 밑에다 쓰겠습니다. 저 B1이 이제 반지름 길이 R1이니까 R자리 다 R1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배의 X자리 X1, R자리 R1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KI R1 제곱.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이런 문자들은요. 큰 의미가 있는 문자들은 아니야. 전부 다 이제 약분이 될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B2도 이어서 써보겠습니다. B2는 2에 3x1의 전체 제곱. 그럼 계산을 그냥 좀 해서 쓰겠습니다. 9x1 제곱 플러스 9r1 제곱 그놈의 2분의 3제곱 그 다음에 ki 9r1 제곱 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끼리를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B1분의 B2니까 이대로 번분수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약분할 수 있는 걸 다 약분을 해주죠. 지금 KI 다 약분되고요. R1 제곱 약분되고요. 그다음에 2 약분되고요. 그죠? 이제 그럼 조금 정리해서 한번 써보게 되면은 자, X1 제곱 더하기 R1 제곱의 2분의 3제곱 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애들을 좀 변형을 한 다음에 집어넣을 건데요. 얘는 이제 9라는 애와 X1 제곱 더하기 R1 제곱으로 묶일 수가 있어요. 그 녀석의 전체 2분의 3제곱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 있던 이 2분의 3이 이렇게 지수법칙에 의해서 분배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식을 자꾸 변형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확신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얘랑 약분이 안 되면 계산이 안 될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모양, 얘랑 똑같은 모양이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여기서 2분의 3제곱을 전개를 하면요. 9의 2분의 3제곱 곱하기 x1 플러스 x1 제곱 플러스 r1 제곱의 그놈의 2분의 3제곱 그리고 분자의 9 이렇게 써지다 보니까 뭐가 돼요? 약분이 되는 거예요. 약분. 그러면 이제 보이잖아요. 9의 2분의 3제곱이면 3의 3제곱분의 9 그래서 27분의 9니까 약분하면 3분의 1이다. 답이 이제 3번으로 나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15번은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17번. 자, 다음은 0과 2파이 사이에 있는 세타에 대해서 다음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가정을 했는지 어떤 식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문제의 흐름에 맞춰서 가야 돼요. 내가 생각해낸 방법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해줘야 되죠. 자, 먼저 얘를 t라고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가에 들어갈 식이 뭐냐가 이제 질문이었는데, 사실 여기서 살짝 힌트가 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가에 알맞은 식이 ft다 라고 하면요, ft라는 건 t로 만들어진 식이라는 거예요. t로 이루어진 식. 문자가 t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뭐 사인 제곱 뭐 이런 걸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뭐로 무슨 t라고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가에 들어갈 원래 모양이 3-2 코사인 제곱 세타였거든요. 근데 t는 지금 여기 3 플러스 2 사인 제곱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 있던 코사인을 사인으로 먼저 바꿔보죠. 그러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바꿔줄 수가 있으니까 전개했을 때 3 플러스 2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라고 쓸 수가 있죠. 이때 여기 요 왼쪽 부분이 t니까 그러면 얘 가에 들어갈 값은 t-2다 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t-2가 0보다 크다 라고 되는 거고요. 여기 t-2 들어가는 거고, 그럼 이제 뭐 산술기하 평균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역수 모양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분모에 t-2가 있으면 분자에도 t-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2를 뺀 다음에 다시 2를 더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산술기하 평균을 쓴 거고요. t-2 플러스 t-2분의 1이 2가 더해져 있는 건데, 얘네 둘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써보면 2 루트 2의 곱은 1이죠. 뒤에 있던 상수는 그냥 똑같이 더해주면 되니까 최소값이 4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여기 써 있는 거고요. 이제 뭐 나에 들어갈 말은 등호가 언제일 때 성립하냐. 등호 성립 조건이죠. 산술기하 평균에서 등호가 성립하려면 얘네들이 같아지면 됩니다. 그럼 따라서 t-2의 제곱이 1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t-2는 1이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1이든지 혹은 뭐 전개해서 하셔도 좋고, t값이 3이거나 아니면 1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t값이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다 라는 것 때문에 이제 1은 안 되고요, t가 3이다. 그래서 나에 들어갈 말은 3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자 다음 값은 세타가 몇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우리가 이제 t 기준으로 t가 3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거는 확인을 했지만, 그걸 이제 세타 기준으로 몇으로 봐야 된다, 바로 봐야 되는지 지금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t가 사실은 3 플러스 2 사인 제곱 세타를 취하내는 거니까 걔가 3이 될 때 최소를 갖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3 없어지면은 결국은 이제 사인 제곱 세타가 0이다. 그러면 사인 세타가 0이 되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사인 세타가 0이 되는 건요 되게 많아요. 지금 제한된 범위가 0에서 2파이까지 잡힌 거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 거 사인 세타가 0 되는 거는 세타가 0일 텐데, 그건 이제 제외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0부터 파이 2파이 사이에서 사인 값이 0이 되는 건 사인 파이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인 값이 0이 되는 건 그래프 그려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사인 함수를 이제 한 사이클만 그리면 될 텐데 0부터 2파이까지 사인 값이 0 되는 거는 지금 요거 파이밖에 없겠죠. 왜냐면 지금 여기서 이 양끝점을 포함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치? 그래서 세타 값이 파이다 라고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다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죠. FP인데요. F가 이제 T-2였으니까 FT가 T-2니까 P가 지금 3이었죠. P가 3. 그러면 3 집어넣으면은 3-2니까 1이 되고요. 저희 앞에 거 1. 그 다음에 탄젠트 Q 플러스 3분의 파인데 탄젠트 제곱에 Q가 파이였잖아요. 그치? 그럼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인데 사실상 이제 주기가 탄젠트 함수는 주기가 파이기 때문에 얘는 굳이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냥 탄젠트 3분의 파이 계산하면 돼. 얘들아, 탄젠트 3분의 파이 얼마니? 루트 3이지? 그치? 루트 3 제곱하니까 3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3이 되기 때문에 이 답이 1번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이었고요. 18번도 한번 가볼게요. 18번 어떻게 푸는지.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거부감이 있는 친구들이 분명 있을 텐데, 교점 개수는 간략하게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인 함수를 그리잖아요. 좀 이렇게 작게 그릴게요. 근데 이 사인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최대가 1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그 바깥 범위, 이쪽 범위에서는 함수 자체가 안 그려져.
안 그려지는데 거기서 교점이 발생할 일도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이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함수값이 사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나올 수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애들이 함수값 1 되는 데가 어딘지, 함수값이 마이너스 1 되는 데가 어딘지를 좀 확인해 주면 될 것 같아. 먼저 함수값이 1 되는 데를 확인해 보려면 마이너스 5분의 파이, 여기 말고 밑에다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5파이분의 1 x 플러스 1이 1 되는 점 찾으면 되는데 0 되니까 따라서 x는 0이죠. 아, 그러면 지금 요 직선은 0,1을 지난다는 얘기고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값 마이너스 1 되는 거 찾아볼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5파이분의 1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은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2 되고요.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되고 x는 그럼 10파이가 되겠죠. 아, 그럼 10파이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되는 거니까 지금 요게 이제 2파이란 말이야. 그지? 조금 더 연장해서 그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이어서 4파이, 6파이, 그러면 8파이, 10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10파이. 그래서 10파이, 마이너스 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 최소값이랑 크기가 같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잡고 직선을 쭉 이어주면 되는 겁니다. 쭉, 아이고, 다시 쭉, 네, 대충 봐주세요. 자, 그럼 교점 몇 개 생기는지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그죠? 답에도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 되는 거고요. 자, 다음 이제 19번입니다. 아마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게 모른다기보다는 내가 봤을 땐 계산 생략하다가 그러다 탈이 난 친구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 자, 우선은 로그와 이제 이런 거듭 제곱, 지수 얘네들의 어떤 조합은 좀 되게 자연스러운 조합이에요. 그래서 한번 일단 나타내 봅니다. 식이 정리가 안 돼 있죠. 로그 2의 a, b부터 먼저 한번 써보면요. 항상 이거 한 번에 쓰지 마시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써보는 게 좋아요. 자, 얘는 3의 로그 2의 n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n 플러스 1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제 얘는 사실상 지수법칙에 의해서 요 윗부분만 계산을 해보면 2의 n분의 1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이거잖아. 그지? 근데 분명 여기서 막 이상한 계산 들어간 친구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도 자신을 못해. 어떤 내가 계산을 나타냈을 때 착각하지 않을 자신이 없어. 선생님 그래서 항상 그대로 써요.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다 쓰세요. 알겠죠? 다 쓰시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3에 자, 여기 있던 거듭제곱은 진수의 거듭제곱이니까 앞으로 내려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n분의 1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이 앞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로그 2의 2니까 사실상 뭐 1이니까 없어지는 거나 다름이 없고요. 분자가 이렇게 정리돼요. 분모도 한번 봅시다. 3의 로그 2의 a 곱하기 로그 2의 b를 계산하는 건데요. 얘는 곱하기죠. 각각하게 계산해봤을 때 이 a 값이 2의 n분의 1제곱이었고 얘가 2의 n 플러스 1분의 1제곱이었으니까 이 거듭제곱들이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럼 사실상 얘는 로그 2의 2, 얘도 로그 2의 2만 남다 보니까 없어져요. 그냥 1이니까. 좀 알아들어요? 돼, 안 돼? 자, 한 번만 더 쓸게. 높아심에 2의 n 플러스 1분의 1제곱. 그러면 요거 나온다고 얘들아. 내려온다고. 그러면 이제 3의 n분의 1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제곱만 남게 되겠죠.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얘네를 이제 분수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나누기 3의 n분의 1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자, 근데 이거를 이대로 쓰는 것보다는요, 물론 여기 5제곱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쓰는 것보단 선생님 생각엔 이래. 이거 분모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거듭 제곱을 해주면 분자를 올려버릴 수가 있거든. 예를 들자면 2의 세제곱분의 1이 있으면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어?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얘가 기존에 있던 분자 n분의 1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은 그대로 놔두시고 마이너스 붙여서 n분의 1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을 이제 분자로 이렇게 올려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의 5제곱이 되는 거죠. 자, 이어서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은 우리가 부분분수 공식에서 많이 보던 거잖아. 그치? 수열에 합하면서, 그죠? 그러면 b 빼기 a 분의 1 곱하기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잖아. 이건 어차피 1이니까 사라지고. 그러면 이제 사실상 우리가 계산하는 게, 자, 여기 식은 n분의 1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분의 1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 그래서 n분의 1이 서로 사라진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는 게 3의 n 플러스 1분의 2제곱의 5제곱이니까 10제곱 이렇게 되겠죠. 너무 빨랐나요? 이렇게 과정을 하나 거치겠습니다. 여기서 얘가 2제곱인데 그걸 5제곱 한 거니까 이렇게 된다 이 뜻이야. 근데 문제에서 원한 게 뭐였어 얘들아? 지금 이 값이 뭐가 되라? 자연수가 되라. 자연수가 되려면 이 거듭 제곱은 이제 정수가 돼야 되겠죠. 그죠? 왜냐면 유리수가 되거나 무리수가 됐을 때는 자연수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n이 가질 수 있는 값은 1, 4, 9, 3개겠죠. 그죠? 10의 약수가 되면 되는 거니까 얘가 1 되는 거 없죠. 얘가 2 되는 거, 5 되는 거, 10 되는 거. 그래서 세 가지 값이 나옵니다. 걔네 모조리 더하면 되니까 답이 14가 되겠죠. 맞죠? 네.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 20번입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2차랜다. 로그 함수, 지수 함수에 대한 크기 비교 문제, 대소 비교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그래프에 대한 특징을 얼마나 알고 있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갈릴 거예요. 맞춘 학생들도 약간 이제 찍신이 강림해서 이제 맞춘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야. 자,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자. 우선 범위가 제한됐어.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근데 뭘 비교했냐면 사인이랑 코사인을 비교했으니까 사인 함수 일부분과 코사인 함수 일부분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0부터 4분의 파이까지니까 범위가 여기까지로 제한이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무 잘 안 보이니? 조금 확대해서 써보면, 그러니까 지금 사인 함수가 이렇게, 코사인이 이렇게, 그 다음에 사인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데, 여기 지금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함수값이 같아지는 지점이 4분의 파이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코사인 함수가 사인 함수보다는 크겠죠.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들은 모조리 함수값이 다 양수잖아. 다 위에 있잖아요, 함수값이. 그렇다고 해서 또 1을 넘어설 수는 없죠. 1보다는 작을 것이고. 그래서 먼저는 기억번이 맞다. 기억번이 돼야 이제 니은 디귿들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니은으로 갈 건데요. 니은에서 먼저 여기 왼쪽 0보다 큰 거 맞습니까? 그죠? 이거는 뭐 좀 자명한 사실이라서 굳이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확인하시려면은 여기 있는 값을 너네가 좀 대입을 해서 써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물론 정확히 맞는 값은 아니겠지만 유출할 수는 있거든요. 뭐 4분의 1, 2분의 1, 1보다 작으면서 위치관계가 코사인이 좀 더 크게끔 이렇게 잡아보면은 로그 사인 세타의 코사인 세타는 4분의 1에 2분의 1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럼 몇인데 마이너스 2제곱분의 마이너스 1제곱 로그 2의 2 이렇게 계산되다 보니까 2분의 1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니은번이 맞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맞게 된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런 적절한 예시를 쓰는 게 부등식에서는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이거는 선생님 어떻게 보면 정석대로 풀었다고 보기엔 좀 어렵죠. 그죠? 정석대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 오른쪽 부분을 좀 조명을 해서 볼 건데, 야, 두 놈을 비교를 해야 돼. 근데 한쪽은 로그가 달려있고 한쪽은 그냥 1이야.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 1을 로그로 바꾸라고 했었어. 사인 세타의 사인 세타로. 왜냐면 자연수를 로그로 바꾸는 건 지금처럼 아주 쉽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선생님 근데 코사인이 사인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틀렸네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오산이라고. 오산.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요? 그거는 우리가 이 밑이 1보다 클 때 기준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y는 로그 a의 x에서 a가 1보다 크면요, x가 커지면 y도 커지고요, x가 작아지면 y도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x의 증감과 y의 증가 감소가 동일하게 이루어졌다고, 정비례한다고 했었죠. 근데 a가 1보다 작으면요,
x가 증가하면 오히려 y값은 감소해요. x가 작아지면 오히려 y값은 커집니다. x의 증감과 y의 증감이 서로 반대로 이루어졌다고. 그죠? 근데 지금 얘는 1보다 작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지금 코사인이 1보다 작은데, 사인도 1보다 작잖아. 그치? 1보다 작으면 코사인이 만약 더 큰 상황이라면 로그에선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는 거죠. 그죠? x가 더 크면 y값은 더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얘도 맞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디귿으로 넘어갑니다. 디귿. 자, 디귿에서도 지금 우리의 어떤 인식을 좀 방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거는 지수함수에서도 이런 애들이 좀 더 익숙해요. y는 2의 x제곱, 증가하는 함수들이 좀 더 익숙해요. y는 3의 x제곱, 3의 x제곱이면은 감소할 때도 더 빨리 감소하고 증가할 때도 더 빨리 증가하죠.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르게 그려집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볼 건 이런 애들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여기 나온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들이 전부 다 어떠니까 a보다 작은 값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쓸 겁니까? 지울래? 그럼 어떻게 쓰냐? 뭐 이런 예시를 들어보라고 얘들아. 2분의 1 x제곱, 그 다음 y는 뭐 4분의 1 x제곱, 그죠? 또 막 괜히 3분의 1 x제곱 하지 마시고 2분의 1, 4분의 1 이런 걸로 가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때 얘가 2분의 1 x제곱이 이렇게 그냥 그려진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 1이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관심은 이거예요. 4분의 1이 과연 기울기가 더 가파를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가파를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완만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죠. 근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더 가파릅니다. 이렇게 그려져요. 왜냐면 이제 얘는 우리가 4분의 1이라고 써서 그렇지 사실은 4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보는 게 더 좋아요. 얘도 마찬가지죠.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보면요, 당연히 증가하는 비율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게 이 변동되는 폭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2의 마이너스 거듭제곱보다 4의 마이너스 1제곱, 이 친구가 훨씬 더 빠르게 변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완만하게 그려진 그래프는 아니고 4분의 1의 x제곱은 이렇게 두 번째 파란색으로 그린 그래프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문제를 봅시다. 자, 사인 세타의 코사인 제곱, 코사인 세타의 코사인 제곱, 얘네 둘을 비교하는 건데 지금 거듭 제곱이 똑같아요. 그럼 이제 밑이 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림이 좀 너무 못생겨가지고 지우고 한 번만 더 그려볼게요. 정성을 다해, 정성. 예. 선생님 아주 반듯하게 잘 그립니다. 예. 절대 도구의 도구의 도움을 받은 것은 이런, 자,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좀 더 가파르게 그려지는 거 하나. 얘가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코사인 세타가 몇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같은 x값이잖아요. 같은 거듭제곱 코사인 세타가 있다고 했을 때 누가 더 크냐? 여기다가 넣은 게 함수값이 더 크죠. 그죠? 얘한테 넣은 게 더 어때요? 더 작죠. 그죠? 근데 지금 보면은 코사인 함수값이 사인보다 더 컸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코사인이고 얘가 사인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괜찮잖아요. 그죠? 코사인 함수값이 사인 함수값보다 더 크니까. 그래서 코사인일 때 함수값이 사인 함수값보다 더 크니까 요 부등호가 이제 맞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공사를 하네. 자, 두 번째, 요 부등식을 한번 보게 되면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밑이 똑같은 상황이야. 밑이 똑같은 상황인데 같은 밑에 대해서 지금 x값이 코사인이 더 크거든요. 코사인이 여기 있고 사인 세타는 좀 더 작은 값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감소하는 함수이다 보니까 코사인이 더 x값이 더 컸지만 그러면 함수값은 더 작게, 그죠? 이 친구가 더 작게 그려지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부등호도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니? 그래서 답이 기억님 디귿이 된 거. 기억님 디귿 5번. 그래서 맞춘 학생도 한번 적절하게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21번입니다. 그래서 보면서 이거는 그냥 내 문제는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너무 겁을 먹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의미 아닌 세 정수 a, b, n에 대해서 다음 값이 0이다. 조건식 이거 하나 준 거거든요. 그죠? 이거 가지고 이걸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지? 미지수가 겁나 많아요. a도 있고 b도 있고 n도 있고. 근데 이거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좀 특별한 건 이제 정수 조건이죠. 정수 조건. 정수 조건은 이제 방정식의 개수가 좀 모자라도 해를 구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에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해봤습니다. 우선은 얘네를 좀 정리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왜냐면 뭔가 이제 n의 값이 결정이 돼야 코사인 뭐 4분의 n파이가 결정이 돼야 그나마 식이 다항식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얘네가 뭐 2분의 루트 2든 뭐 1이든 뭐 2분의 1이든 뭐로 이렇게 좀 바뀌어져야 계산이 될 거 아닙니까? 계산이.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거 보면서 좀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나열을 해보자고. 우리가 여기 코사인 4분의 n파이랑 그 다음에 탄젠트 4분의 2n 플러스 1파이 얘네 한번 나열을 해보죠. 자, 코사인 n이 1일 때 코사인 4분의 1파이 얼마예요? 2분의 루트 2입니다. 얘는요. 탄젠트 4분의 몇 파이니? 3파이니? 탄젠트 4분의 3파이 얼만데요? 동경 그려서 하면 되죠. 4분의 3파이면 여기 2, 4분면에 그려진 동경입니다. 중심각 45도겠죠? 그러면 이제 밑변분의 높이인데 그러면 이제 1분의 1이니까 크기 자체는 1이야. 맞지? 근데 여기는 올사탄코 사인만 양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부호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루트 2 탄젠트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좀 이어서 계속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n이 2일 때 4분의 2파이 2분의 파이면요. 코사인 2분의 파이면 얼마니? 0이죠. n이 3일 때 4분의 3파이면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n이 4일 때 여러분들 이걸 이제 좀 익숙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돼. 4면은 코사인 파이거든요. 코사인 파이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5면요. 4분의 5파이면은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죠. 울사탄고 예, 그렇죠. n이 6이면 2분의 3파이 0입니다. n이 7이면 2분의 루트 2고요. n이 8이면 1입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쭉 되어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도 보세요. 선생님이 일단은 한 사이클을 돌려봤어요. 2파이가 될 때까지 한번 써본 건데 여러분도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어야 돼. 자, 얘도 2부터 넣어봐. 그럼 얼마야? 4분의 5파이죠. 4분의 5파이면 사실 얘는요. 탄젠트에서는요. 파이가 죽이기 때문에 탄젠트 4분의 파이랑 값이 같습니다. 그렇죠?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탄젠트 몇 파이예요? 4분의 7파이거든요. 그럼 얘는 또 뭐랑 똑같겠어? 탄젠트 4분의 3파이랑 똑같겠죠. 주기가 파이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야. 맞겠죠? 그랬는데 이제 문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음이 아닌 세 정수에 대해서 자, 다음 부등식이 성립한다. 다음 방정식이 성립한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는 루트가 안 나와요. 근데 여기는 루트가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선생님 생각엔 이렇거든. 여기가 루트가 나와버리면 여기에 2분의 루트 2가 들어가 버리면 이거 뭘로 계산해? 이거 0 되려면 얘가 0 되고 얘가 0 돼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지. 둘 다 자연수가 되는 거. 둘 다 정수가 된 애들. 이런 애들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좀 걸러봤어요. 왜냐면 만약 둘 다 1이면요. 둘 다 1이면 어떻게 돼? 저거 0 될 수 있나? 0이 되기가 힘들다고 생각했어. 맞죠? 이것도 지금 문제의 시계 모양과 조금 이제 의도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 왜냐면 A, B까지 다 구해야 되는데. 그죠? 얘가 뭐 왼쪽이 0이 돼버리면은 그걸 구할 방법이 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나 보자마자 이것부터 계산했어요. n이 4다라고 확신을 했고요. n이 4. 그럼 이제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코사인 4분의 n 파인 마이너스 1, 탄젠트는 1 이렇게 계산되는 거니까 자, 식 모양 자체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 마이너스 4 거기다 곱하기 마이너스 1 해놓은 거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2 그죠? 곱하기 1이니까 이대로 그럼 정리합니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4 그러니까 b제곱 사라지고요. ab가 하나가 사라집니다. 그럼 이제 남는 게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6만 남게 되죠. 걔가 이제 0이 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0이 되라. 그럼 이제 여기서 a제곱 플러스 ab가
6이다 라고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얘는 이항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A로 묶어버리면 A의 A 플러스 B가 6이다 라고 정리를 했죠. 왜냐면 이런 형태가 부정방정식에서 흔히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이에요. 부정방정식 기억납니까? 부정방정식. 해가 너무 많아서 해를 정할 수 없을 때 부정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보통 이제 정수 조건을 줘서 이제 해가 이제 한정될 수 있게끔 문제를 만들어 놨죠. 얘는 항상 형태가 1차식 곱하기 1차식이 어떤 숫자다. 0이 아닌 숫자다. 이렇게 놓고 계산했었죠. 지금 형태가 딱 그렇잖아요. 곱해서 A도 A 플러스 B도 둘 다 정수잖아요. 근데 곱해서 6 되는 거는 매우 한정된다고. 그죠? 뭐 1 곱하기 6, 2 곱하기 3, 3 곱하기 2.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6 곱하기 1. 근데 문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A가 B보다 크다고. 그럼 이거는 안 되거든요. 첫 번째 경우는 안 되죠. A가 1이면은 여기서 B가 5가 돼버리잖아요. 1 플러스 5니까. 안 돼요. 두 번째 경우는요. A가 2래요. 그러면 얘가 2면 얘가 2면 얘가 1이니까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뻔히 나온 거예요. 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A가 2고 B가 1이라는 사실이 나와버립니다. 그죠? A, B가 음이 아닌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음수되는 거는 이제 제외시켜줘도 되는 거고요. 얘들아 끝난 거 아니니 그러면? 다 나온 거 아니야? A, B 나왔죠. 2 플러스 1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이 4였으니까 사인 제곱 8분의 4파이 그럼 2분의 파이라고 계산이 된단 말이야. 2분의 파이가 어차피 1이니까 그러면 답이 4겠죠.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26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 베타에 대해서 64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정리를 먼저 합시다. 로그 2의 x 마이너스 로그 2의 2 그렇죠? 왜냐면 여기 나누기였으니까 마이너스로 바꿔준 거고요. 곱하기 로그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4 4와 x가 곱해져 있었기 때문에 곱하기는 덧셈으로 바꿔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얘가 4 되는 건데 자 보통 이 치환해서 하죠. 공통된 모양이 반복돼서 나오니까. 그럼 이제 t-1을 그 다음에 t 플러스 2 그놈이 4다. 전개하면은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인데 4가 이항시켜버리면 마이너스 6 t 플러스 3에 t 마이너스 2가 0이다 라고 돼서 이제 로그 2의 x 값이 마이너스 3이던지 아니면 플러스 2던지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x는 2의 마이너스 3승 그러면 8분의 1 이거나 아니면 2의 제곱 4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둘이 곱해버리면 2가 되고요. 2분의 1이 되네요. 2분의 1이 돼버리고요. 문제에서 64 알파 베타를 물어봤으니까 그럼 답이 32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간략한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실수하면 안 돼요. 지금 여태까지 지금 문제들 중에서 좀 어려웠던 거를 살펴보면 21번 틀려도 됩니다. 20번은 지금은 이제 틀려도 되기는 한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준비가 되고 나서는 맞춰줘야 되는 문제예요. 19번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18번은 지금도 틀리면 안 돼. 이거 틀리면 정말 혼나야 돼요. 그죠? 17번 같은 경우는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 얘네는 어떤 문제? 적응이 아직 덜 된 문제야. 이런 형태의 문제를 많이 보다 보면요. 알아서 맞추게 됩니다. 15번은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얘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지금도 틀리면 안 돼요. 만약 틀린 학생들은 이 문제 한 번씩 꼭 더 풀어보세요. 그러면 다음에 남거든요. 네.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문제예요. 자, 이 함수가 1사분면을 지나지 말래요. 처음 생각했죠. 이게 뭔 상황이냐 이게 도대체. 일반적인 삼각함수가 아니거든요. 이 사인을 베이스로 해서 앞에다 k를 곱해놨고요. 뒤에다가도 뭘 더해놨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상수배를 했다는 거는 이게 증폭을 시킨 거죠. kb만큼. 그죠? 그리고 여기 뒤에 더해준 건 뭐 한 거예요? y축으로 평행 이동시킨 거거든. 그럼 너네가 일단 그 그래프 모양이 아니 그냥 사인을 증폭한 다음에 이동시킨 거면은 그냥 이렇게 생긴 모양은 달라지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지? 그거는 일단 판단해 줘야 돼.
근데 이 그래프가 1사분면에 지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라는 얘기냐면은 선생님 생각에 밑에다 이렇게 그리라는 얘기 아니야? 평이동 시켜가지고. 맞죠?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 아니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이렇게 x축 밑에 그려져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뭐 걸릴 애들은 얘밖에 없잖아요. 그나마 이제 이 x축과 닿을 수 있는 애들은 최대값이라고. 그럼 최대값이 0보다 어떠면 돼? 작거나 같으면 되잖아요. 여기 이렇게 붙어있는 것도 접하는 것도 1사분면을 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자, 이때는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K가 양수인 경우, 두 번째 K가 음수인 경우로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K가 양수면요, 지금 이제 사인 값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 1이잖아요. 그러면 K 마이너스 이 플러스니? 플러스네요. K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6이 되고요. 걔가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그죠? K가 양수기 때문에 사인 값이 1일 때가 가장 큰 값입니다. 그래서 얘는 K 플러스 3에 K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 2 사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는데 지금 여러분도 요 범위가 이렇게 제한이 됐었잖아요. 그 범위를 종합을 해보면 둘을 종합해서 쓰면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쓰면 되겠죠. 아니 참 0이 되는 것도 가능하겠죠. 당연히 0까지 이제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거는 이제 이 K 값이 음수기 때문에 얘가 사인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가장 큰 값을 갖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K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6 이게 이제 최대값이 됩니다. 그러면 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 라고 쓰면 되겠죠.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K 마이너스 3에 K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에서 3 사이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얘도 여기 0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적용시키면 여기가 0이 되겠죠. 지금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최종적인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정수 개수는 5개가 되겠죠. 정답이 5개가 되겠습니다.